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긴축 가속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미국 FOMC 회의가 지금 내일로 다가왔죠?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좀 투자자들이 경계 심리를 좀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이제 FOMC 관련된 부분들이 거의 이제 한 달 넘게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사실 시장에서는 좀 선반영이 좀 많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우리가 이제 결국 FOMC에서 가장 지금 키워드로 삼고 있는 부분들이 테이퍼링 그리고 금리 인상이 아닐까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FOMC 관련된 언급이 나오거나 아니면 페드에서의 어떤 파월 의장의 어떤 발언권들이 좀 강해지면 강해질 때마다 늘상 나왔던 부분들이 이제 전년도 2020년도부터 해서 팬데믹 이후에 자금을 풀었던 그 양적 완화의 부분들을 얼마나 빨리 회수할 거냐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지금 11월 CPI 지수가 이번에 발표됐을 때 6.8%, 그러니까 39년 만에 이렇게 또 최고치를 부담을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예. 긍정적인 면에서는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높아지는 만큼 인플레이션이 좀 촉발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이제 제조업자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어떤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자재에 대한 부담들이 너무 커졌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그간 어떤 파월 의장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일시적이다, 좀 단기적인 이슈에 불과하니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언급들이 길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오미크론 사태까지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확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일시적이다라는 어떤 그 표현 자체를 좀 제거하고 있는 소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다시 또 재임이 됐죠. 이게 연임이 이제 또 성공을 하다 보니까 그간에는 이제 파월 의장이 상당히 이제 어떤 시장에서는 비둘기파, 우리가 좀 금리 정책에 대해서 좀 온건파다라고 이렇게 시장에서는 많이 해석을 했었는데 네. 되려 이제 인플레 부분들에 대한 압박 부분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매파로 돌아서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거죠. 사실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둘기파로 해석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금리 시장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강한 믿음이 있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2018년도 트럼프 대통령과도 좀 이렇게 알력 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네. 부분을 좀 보신다면은 파월 의장이 어떤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언급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시장의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장 이제 궁금하실 사항이실 테고요. 결국은 이제 테이퍼링이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인 어떤 시장에서의 악재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우회할 것이냐 이 부분들이 이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해외 투자자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조금 어떤 강달러 즉 이제 국내의 어떤 주식들을 조금 매도 물량을 내어놓고 이제 본국으로 좀 돌아가는 이런 양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이제 그간의 어떤 코스피 종목들도 이제 대형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견고하게 버티고는 있습니다만은 의외로 어떤 이제 코스피 지수가 좀 상회를 잘 하지 못하는 과거 이제 1분기, 2분기만큼 좀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연출되는 시장이 아무래도 지금의 시장이지 않을까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네. 자, 연초 이후에 지금 우리 증시하고 해외 증시하고 좀 디커플링이 심하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디커플링에 대한 개념과 이제 커플링에 대한 부분들 좀 말씀드린다면 아무래도 작년 네. 같은 경우에는 커플링이 굉장히 강했었죠. 특히 이제 2020년도에 팬데믹 사태가 선언이 되기 시작하면서 각국의 많은 증시들이 일제히 다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이제 선진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즉 우리가 이제 자본력이 크고 특히 이제 백신에 대한 접종이 굉장히 빨랐던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선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나 아니면은 한국과 이런 유럽 등 이런 많은 국가들이 먼저 좀 촉발적으로 움직였었고 특히 이제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주 중심의 어떤 그 포지션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그 등락폭들이 하반기에 닿았을 때 좀 더 이제 폭발적으로 나오지 않았었나 해석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2021년도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기존의 선진국들이 먼저 이제 증시가 올라가다 보니 이제 위드 코로나에 대한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정정드리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개념들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네. 오히려 신흥국들도 이제 다시 한번 재평가가 일어나야 된다.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베트남이라든가 아니면 인도라든가 러시아 이런 국가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제 증시 상승이 탄력을 받았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올해 중으로 좀 본다고 하면은 상반기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어떤 이제 막연한 어떤 기대감에 시작을 했었다면은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왔던 부분은 포스트 코로나가 아닌 위드 코로나 다시 좀 후퇴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연초 대비 기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런 어떤 이제 그 차익 매물이 내올 때 외국인과 기관들의 어떤 매도세가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환차익에 대한 부분들의 그 리스크를 굉장히 감당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강달러에 대한 부분들이 좀 다시 많이 올라가는 것이고 비단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강달러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국내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달갑지 않은 상황이고 오히려 동학개미
개미보다 올해는 서학 개미가 너무 득을 봤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게 결국은 이제 어떤 환율에 대한 부분들의 이해가 조금 수반되었을 때 그때 이제 어떤 금리에 대한 부분들과 함께 연계하신다면은 디커플링은 조금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론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FOMC 회의에 대해서 투자들의 관심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과거의 FOMC에서 연준의 발언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지네요. 앞서서도 제가 잠깐 파월 의장이 굉장히 어떤 매파적 시각을 기존에 고수하고 있었다라고 제가 잠깐 언급드렸는데 제가 자료를 하나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FOMC 2018년도 1분기 때 이제 각 연준 의원들이 이제 의견을 냈던 자료인데요. 실제 이제 2018년도 1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17년도까지 어떤 역대 최고의 어떤 강세장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서 이제 파월 의장을 비롯한 어떤 의원들이 이제 금리 인상을 좀 서둘러서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네. 좀 과감하게 이제 연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최고 올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거의 이제 5%까지도 올려야 된다. 우리가 지금 너무 업텐션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언급을 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2020년도에 금리 인상을 하기 전에 먼저 코로나가 터져버렸죠. 그러다 네. 보니까 다시 이제 그 금리에 대한 부분들의 그 상한선들이 많이 지금 완충이 되다 보니 다시 이제 2.5%대로 다시 이제 접근을 해야 한다 이런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어떤 팬데믹 이후에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채권 금리까지도 같이 동반 하락을 하게 되었는데 올해 연초에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1.7%까지 올랐다가 다시 1.4%대로 후퇴하는 이런 양상들이 나타나면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장단기 금리 간의 어떤 그 격차가 많이 줄어들게 되는, 즉 이제 어떤 단기적인 어떤 불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의견들이 나오는 것이 이제 채권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효과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FOMC 발언에서 결국 이제 금리 인상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앞으로의 어떤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로 타격이 클 것이고 네. 주식 시장은 마찬가지로 그 기업들의 어떤 그 대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비용에 대한 부분들의 부담이 나오기 때문에 단기적 이슈는 분명히 소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연말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뭐 2주? 그렇죠. 2주 조금 더 남은 것 같은데요. 이제 산타 랠리가 있을지 주목하는 분들이 좀 많은데 연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우선 이제 저희가 코스피 지수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연초 대비해서는 조금 탄력이 많이 두드러지지 못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연말에 어떤 탄력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완화되느냐입니다. 근데 네. 현재 이제 마찬가지로 해운 물동량이나 이런 부분들의 해소가 너무 지연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또 개인 소비 물량들이 너무 많이 이제 요구가 되다 보니까 여기 이제 그 PMI 지수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산자 물가 지수 PPI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지만은 PMI 지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긍정적이지만 조금 다소 부담스럽다라는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네. 결국 이런 산타랠리 부분에서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은 다분한 기대감보다는 좀 실적 중심으로 좀 전환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이제 실적 자체를 조금 잡기가 좀 내가 어렵다. 재무제표를 보는데 조금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 부분을 좀 집중을 하시면서 보시되 특히 이제 펀더멘털이 강한 대형 종목들 중심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굉장히 유익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에 발언이 나오게 되면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어떤 동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만은 결국 그 금리 수혜주로 말씀을 드린다면 결국 우리 국내에서는 은행주들이 좀 볼 수 있겠죠. 네. 물론 지난 한 달 동안에 어떤 은행주들이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퇴를 했던 부분들은 오미크론, 즉 이제 시장 전반에 대한 어떤 악재 영향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후퇴한 부분이 있지만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기가 됐을 때 결국 대표적인 수혜 종목은 은행주로 집중이 될 수밖에 없으니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강달러 현상과 연계를 하셔서 미국의 은행주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국내 같은 경우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증권주라든가 보험주보다는 다시 이제 근본으로 돌아가자, 은행주로 돌아가자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산타 랠리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실적 위주로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살펴보고 있는 종목은 기업은행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은행들 중에서 이제 기존의 어떤 신한지주라든가 KB금융지주, 이제 국내 1, 2위 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나타났었는데 예. 오히려 이제 지금 금리 인상기가 되게 됐을 때 가장 큰 타격을 입는 부분들은 개인 부채도 있겠지만 기업 부채, 우리가 이제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부채 부분들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안정적인
기본적인 어떤 대출 포지션들을 조금 잡아가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책은행으로서의 그 과거의 지위들이 또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출 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의 그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조금 양호한 편에 좀 속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이제 201조 원을 돌파하면서 이제 농협은행을 이제 좀 상회했던 이런 부분들 좀 말씀드린다면은 네. 앞으로의 대손 비용이나 안정성 강화 부분에서는 은행 종목 중에서는 기업은행을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은행 종목 중에서 기업은행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